들꽃다발을 쥔 제 손이 초인종 앞에서 3번이나 멈췄습니다. 금속 버튼에 닿은 손끝이 번개처럼 차가워지자 다시 주머니로 숨겼다가 결국 띵동 소리를 집 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문이 열리자 세제와 바다곽수 냄새가 먼저 달려와 코끝을 간질렀고 광이 나는 바닥이 석양빛을 미끄러지게 튕겼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 온라인 수업 중이라 조용히요 하고 입꼬리만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들꽃을 내밀며 길가에서 고운 색만 골라 묶었다고 물만 바꿔주면 오래 간다고 말했지요. 현관에서 슬리퍼 각을 맞추느라 발을 2번 빼고 다시 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보였던 바늘 자국 많은 제 손등이 이 반듯한 집에선 유난히 거칠어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 화면에서는 회의창 같은 게 켜졌다 꺼졌고 알림음이 맑게 울리며 하루의 표정을 정리하는 듯 했지요. 저는 숨을 얇게 접어넣고 발소리를 규칙 안에 꿰매듯 바닥에 붙였습니다. 부엌으로 들꽃을 옮겨 컵에 꽂자 향이 미약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보자기에 쌓은 나무를 꺼내 냉장고 문을 열었고 서랍엔 라벨 테이프가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반찬 칸, 생야채 칸, 조리 완료, 날짜. 잠시 멈칫했지만 비워둔 자리에 슬며시 제 통을 밀어 넣었지요. 어머니, 유통기한 오래된 건 뒤로, 새 건 앞으로요. 며느리 목소리가 얇게 파장을 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하고 저는 칼을 집어 무표를 얇게 썰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가 아니라 칼날이 떨렸는지 도마에 닿는 소리가 똑똑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생선 전용이요. 파란 손잡이. 며느리의 입가가 빠르게 굳고 저는 손을 옮겨 빨간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괜찮다. 칼은 씻으면 된다 싶었지만 말끝에 걸린 미세한 숨이 부엌 조명 아래서 더 선명했지요.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왔는데 제 손끝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손주가 쪼르르 다가와 할머니 쌀 씻는 거 보여줘요 하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시골에선 첫물은 밭에 주기도 한다 하고 저는 수도꼭지를 열어 하얗게 탁해지는 물을 살폈지요. 쌀알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며 반지를 톡톡 쳤고 그 소리에 마음이 잠깐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가지가 싱크대 모서리에 걸리며 삐끗, 첫물이 바닥으로 튀어 슬리퍼 앞코를 축였습니다. 아이가 눈이 커지고 저는 아이야 미안하다 하며 행주를 잡아 무릎을 굽혔지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이미 키친타월을 연달아 뽑아 물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연속으로 나와 공기 중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아이가 물이 우유 같다고 웃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멀리 들렸지요. 내가 여기에 불편을 들고 들어왔나 그 생각이 젖은 발끝에서부터 서늘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문 앞을 지나가며 엄마 미안 지금 급한 거라 하고 노트북을 안고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방문이 닫힐 때 딸깍 소리가 손바닥 한가운데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에 앉아 담요를 무릎까지 끌어올렸지요. TV는 음소거로 드라마 예고편만 번쩍였고 냉장고 콤프레서가 낮게 웅 하고 귓불을 진동시켰습니다. 식탁 위 겁에 꽂힌 들꽃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물 높이가 맞지 않는 것처럼 애가 달아 보였지요. 손가락을 맞잡으니 마디가 딱딱 부딪히며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제 마음이 기운이 빠지듯 꺼졌습니다. 이 집의 시간표에는 내가 들어갈 줄이 어디일까, 숨을 둘 틈이 어딜까, 마음속에 칸을 그려보다 연필심이 자꾸 부러졌습니다. 그 밤 저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나는 역에서 손님인가 라는 질문만 굴렸습니다. 분리수거 함접해 묵직한 서류 봉투가 눈에 박혔습니다. 종이류 상자들을 접어 끈으로 묶다가 재떨이 뚜껑 같은 게 탁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봉투가 미끄러져 제 발등을 톡 쳤습니다. 누런 재생지 냄새에 섞인 잉크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고 봉투 모서리는 오래된 칼집처럼 해져 있더군요. 이건 뭔가? 저는 허리를 굽히며 무릎에서 나는 기계 같은 소리를 꾹 참았습니다. 봉투 앞면 구석엔 볼펜으로 처리라 휘갈겨져 있었고 스카치 테이프가 군데군데 들떠 먼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게가 종이치고는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엄지로 봉합선을 쓸다 멈추고 거실 쪽을 힐끗 봤지요. TV 화면엔 정지된 광고가 멍하니 떠 있고 냉장고가 낮게 숨을 쉬듯 응 하고 복도 공기는 닦아낸 유리처럼 얇았습니다. 남의 집 살림 뒤지는 꼴이면 어쩌지? 마음이 주춤했지만 봉투 안쪽에서 스테이플이 이빨 긁히는 소리를 냈고 그 금속성 마찰이 제 호기심을 잡아끌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손톱으로 테이프 끝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 뭉치가 바닥에 닿으며 바삭 소리를 내자 첫 장의 붉은 둥근 도장이 제 눈을 때렸습니다. 제 인간 문양, 그 낯익은 이름의 골격이 잉크 자국 물결까지 똑같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제 목소리가 저 혼자 들을 만치 얄맞았지요. 제목은 토지 담보 제공 동의서. 충북 오우면 오우리 답 소유자 이해숙. 주민번호는 별표로 가려졌지만 그 별표 사이로 제 나이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문서 가장자리에는 복사기에 열이 남긴 듯한 그을음과 토너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를 넘기자 컬러 인쇄된 휴대폰 캡처 화면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요양원 입소 상담 예약, 상담 확정 10월 3일 오후 2시라는 파란 말풍선, 보증금 안내. 스테이플을 어루만지자 손끝에 미세한 녹맛이 묻어 혀끝이 씁쓸해졌지요. 장난일 리 없어. 누가 이런 걸 버리겠어. 귀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뒷목에 잔털이 삐죽 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지나가는 듯 윙 하고 떨리자 그 진동이 제 갈빗대를 안쪽에서 긁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 속에서도 저는 습관처럼 글자들을 긁어 담았습니다. 날짜란에 찍힌 9월 28일, 담당자 이름 옆에 낯선 성씨, 공증사무실 주소. 아들, 이걸 언제? 혀가 굳어 말끝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종이 쇼핑백 뒤편에 적기 시작했어요. 동의서 사본, 공증인 555, 연락처 국번 02- 숫자를 베껴 쓰는 공안 손끝이 떨려서 8과 3의 배를 자꾸 헷갈렸습니다. 저는 이름들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55 요양원, 55 센터, 55 담당, 잊지 않겠다는 주문처럼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려다 찍는 소리가 거스릴까 싶어 다시 넣었습니다. 귓속에서 자기 맥박이 북처럼 둔탁하게 울렸고 입천장이 말라 혀가 종이처럼 붙었지요. 내가 언제 인감을? 작년 통장 재발급 도와달라 했을 때. 그때의 무심한 끄덕임이 지금 제 목을 누르는 돌덩이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저는 종이 모서리를 손톱으로 찍어 작은 흠집을 내 기억에 못을 박았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마치 창고 냉기처럼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봉투를 접어 들꽃 옆에 내려놓고 컵을 살짝 옮겨 꽃대가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었습니다. 들꽃에서 올라오던 풀레가 갑자기 물이 오래돼 쉰 듯 코를 찔렀습니다. 어금니를 맞물자 관자놀이바 욱 하고 뛰었고 입술 안쪽을 깨물어 단맛과 철맛이 섞여 올라왔지요. 내 이름을, 내 땅을. 저는 입속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식탁 위 시계초침이 딱 각을 세우며 저를 밀어댔습니다. 주방 행주를 접어 모서리를 맞추는 손이 스스로 경계선을 그리듯 각졌습니다. 여기까지야. 이 선은 못 넘겨. 저는 들꽃줄기 하나를 똑 꺾어 잔에 더 깊게 꽂고 봉투를 다시 포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 방의 숨소리가 얇게 들려왔고 그 숨에 내 것이 아닌 미래가 이미 적금처럼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칼날처럼 스쳤습니다. 제 이름이 제 허락 없이 팔렸다는 사실이 들꽃의 향을 한순간 썩은 냄새로 바꿔놓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단지 공원을 돌며 저는 논두렁 첫서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벤치 등받이에 등이 닿자마자 낮 햇살이 나접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태우고 맑은 바람이 마스크 속에 서늘한 풀레를 밀어넣었지요. 논두렁은 밤에 꾹꾹 숨을 참다가 새벽에 하얗게 올라와 개구리는 그때 조용해져. 제가 두 손으로 얼음 얇은 막을 부서뜨리는 흉내를 내자 아이는 제 손끝을 따라 눈을 굴렸습니다. 찰칵 소리나? 응, 얇을 땐 유리처럼 딱. 아이가 발끝으로 벤치 및 자갈을 톡톡 차며 웃었고 그 웃음이 제 가슴골에 떨림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참새들이 벤치 위 빵 부스러기 한 점을 두고 소리 없이 다투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울지 않는다.
적어도 여기에선 내 이야기를 아이 눈동자에 먼저 심자. 아이의 웃음이 공원 분수대 금속 울림에 섞여 퍼지자 제 호흡이 고르게 박자를 찾았습니다. 스카프 매듭을 한 번 더 조이고 주머니 속 휴대폰 모서리를 엄지로 눌러봤지요. 따뜻한 손이 작은 손을 감싸고 있으니 제가 흔들리면 아이 손도 흔들린다는 생각이 혀끝을 다물게 했습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지. 말로 밀리면 기록으로 세운다. 저는 머릿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인감, 날짜, 담당자, 예약, 4개의 말뚝. 아이가 할머니, 개구리는 어디 숨었어? 묻길래 살짝 웃으며 대답했지요. 갈대 밑에서 눈만 내밀고 언제 뛰지 계산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제 심장은 딱 그렇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 소리 없이 흔적을 남긴다. 손끝의 셔터가 오늘의 증인이다. 저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흔들며 느리게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관이 닫히며 툭 낮은 반향이 퍼질 때 저는 숨을 짧게 접었습니다. 분리수거함 옆 접어둔 봉투를 조심스레 펼치자 토너 냄새와 종이의 건조한 먼지 맛이 혀끝에 닿았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소리 설정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식탁 쪽으로 몸을 틀어 화분 잎사귀를 살짝 문질렀지요. 손끝에 남은 미끌거림으로 셔터음을 가릴 기침 타이밍을 재며 첫 장 상단을 마쳤습니다. 에헴, 셔터가 무음으로 깜깍, 도장이 선명히 화면 중앙을 잡았습니다. 날짜란, 공증인 이름, 주소, 저는 각 줄에 검지로 화면을 짚고 확대해 한 번 더 찍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긁어 붉은 선이 그어졌지만 오히려 그 따끔함이 정신을 바짝 세웠습니다. 페이지 넘길 때 스테이플 갈리는 소리가 유리잔을 긁듯이 신경을 스쳤고 저는 그 소리마저 사진 속 숫자로 덮어버리듯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복도 끝 반쯤 닫힌 며느리 방에서 액정빛이 얇은 칼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문틀 그림자에 등을 붙이고 숨을 낮추자 화면에 열린 캘린더의 파란 점이 제 눈을 찔렀지요. 10월 3일 오후 2시 상담 확정. 저는 발뒤꿈치를 들고 한 발 또 한 발 미끄러지듯 다가가 줌 아이콘을 벌렸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목 뒤가 서늘해졌고 땀과 향균제 냄새가 뒤섞여 코를 타고 올랐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속삭이듯 말하며 또렷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메시지창, 위치 링크, 보증금 안내, 각각을 한 번 더. 지문 센서에 묻은 미세한 기름결이 스르륵 미끄러졌고 저는 엄지로 폰 측면을 단단히 눌러 손떨림을 멈췄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내 손으로 쓴다. 그 문장이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췄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와 문자, 캘린더 화면을 차례로 촬영해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들꽃 대신 휴대폰을 꼭 쥐고 저는 읍사무소, 은행, 법률구조공단을 전화를 걸었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가죽끈을 때리듯 딱딱 튕겼고 제 엄지는 액정 모서리를 문지르며 땀을 닦았습니다. 민원실입니다. 수화기 넘어 쨍한 형광등 소리가 묻어왔지요. 인감 변경과 효력 정지 지금 가능한가요? 분실은 아니고 도용 의심 사유입니다. 제 목이 마른 나무 껍질처럼 긁혔습니다. 임시 정지는 전화 접수 가능, 변경은 본인 방문 필수예요. 신분증, 기존 카드, 도장, 위임철에서 준비하세요. 볼펜 끝이 메모지 위를 긁는 소리가 칼날처럼 얇게 났고 저는 한자 한자 눌러 적었습니다. 온라인 예비 접수 번호 부탁드립니다. 키보드가 비에 젖은 볏짚처럼 빠르게 부서졌고 숫자들이 불렸다가 제 입에서 다시 복창됐지요. 옆집 된장찌개 냄새가 스며들 때 저는 속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늘 내 이름의 잠금을 내가 건다. 흔들려도 기록은 곧 내 방패다. RS 여자의 매끈한 안내가 침대 시트처럼 미끄러졌고 숫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끝이 톡하고 튀었습니다. 담보설정부 연결 바랍니다. 신용카드 긁히는 소리 뒤에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붙었습니다. 민대리입니다. 저는 통화 녹음 앱을 켜며 말했지요. 지금부터 녹취합니다. 네, 녹음하셔도 됩니다. 입술에 말린 침이 씹혀 약간 쓴맛이 났습니다. 제 인감으로 된 토지담보동의 금일자로 철회합니다. 접수 방법과 담당자 메일 주세요. 그는 타자를 두드리며 메일 주소를 불렀고 저는 동시에 철회 의사 통지 제목을 타이핑해 발송했습니다.
진동이 부르르 울리며 보낸 메일함에 파란 체크가 떠올랐습니다. 접수번호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동의 철회 의사를 귀행이 인지했음을 녹취로 확인합니다. 짧은 정적 후 번호가 나왔고 저는 10시 32분, 10시 34분까지 박아 적었습니다. 은색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와 제 귓불을 간지를 때 속이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빼앗긴 내 땅의 경계선, 다시 허리에 동여매는 기분이었지요. 법률구조공단 벨소리가 3번 울리자 상담센터입니다. 담담한 여성이 받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러나 빠뜨리지 않고 꺼냈지요. 서류 4본, 인감 동의서 4본, 요양원 상담 캡처, 통화 녹음 2개, 사진 14장 있습니다. 키보드 타건이 빗방울처럼 귓속을 두드렸습니다. 사안이 중대합니다. 오늘 오후 전화 상담으로 우선 방향 잡고 변호사 연결 예약 넣겠습니다. 준비물 체크하시죠. 저는 노란 메모지에 작은 네모 칸들을 그렸습니다. 인감 변경 신고서, 위임 철회서, 담보 해지 신청, 등기부 등본, 내용 증명 초안, 수신 확인 메일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네, 제 사건의 이름은 제자리로 부를게요. 제가 농담처럼 흘리자 상대는 미소 섞인 숨을 내쉬며 알림톡과 문자 방금 발송했습니다. 했습니다. 화면에 초록 말풍선이 핑하고 떠올랐고 제 심장은 그 박자에 맞춰 컸다 작아졌지요.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름에 문지기가 됩니다. 그 말이 내 귀를 돌아와 뼈에 박혔습니다. 창가에 눕힌 서류들을 휴대폰 스캐너로 한 장씩 찍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을 스치며 따끔했고 화면 가장자리에 뜬 파란 프레임이 겨우겨우 제 도장을 삼켰지요. 파일명을 인감 정지 예비, 담보 철회 통지, 날짜와 시분초까지 적어 저장했습니다. 메일로 전송하자 초록 체크와 함께 얇은 진동이 2번 울렸습니다. 통화 녹음과 캡처는 별도 폴더, 자리, 가을에 옮기고 메모지에 갈필로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제 끓인 보리차가 미지근한 구수함을 퍼뜨렸고 햇빛이 식탁의 나뭇결을 칼집처럼 강조했습니다. 다시 밀리면 기록으로 단단히 묶는다. 저는 스카프 매듭을 조이고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문자 알림이 띵 하고 2개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인감 변경 신고와 담보 해지 동의 철회 접수를 완료했고 오후 상담 예약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메일로 전송하자 초록 체프와 함께 얇은 진동이 2번 울렸습니다. 통화 녹음과 캡처는 별도 폴더, 자리, 가을에 옮기고 메모지에 갈필로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제 끓인 보리차가 미지근한 구수함을 커뜨렸고 햇빛이 식탁의 나뭇결을 칼집처럼 강조했습니다. 다시 밀리면 기록으로 단단히 묶는다. 저는 스카프 매듭을 조이고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문자 알림이 띵 하고 2개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인감 변경 신고와 담보 해지 동의 철회 접수를 완료했고 오후 상담 예약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슬쩍 브로셔를 찬장 뒤로 밀어넣는 걸 봤습니다. 국물이 자작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숨을 쉬고 파 송송 썬 냄새가 김 위로 올라오던 때였지요. 접시를 꺼내려 찬장문을 여는 순간 광택 종이가 식기 뒤로 슥 미끄러졌습니다. 표지에 하얀 난꽃과 회색 난간, 웃는 노인의 사진이 스쳤어요. 제 젓가락 끝이 공중에서 멈췄고 마늘을 묻힌 손가락이 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었습니다. 고무장갑 안으로 땀이 고였고 가스 불꽃이 파란 혀를 흔들며 바닥을 할 듯 달라붙었지요. 저는 허리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거 방금 뭐였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심장 박동이 냉장고 윙 소리에 맞춰 빨라졌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식기에 긁히는 소리가 마른 잎사귀 같았습니다. 광고지면 꺼내도 되지. 제 속에서 오래 묵은 미련과 새로 돋은 가시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아, 그거요? 바빠서 정리가 덜 됐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냄비 뚜껑에 김을 털었습니다. 금속 뚜껑이 싱크대에 닿으며 납작한 소리를 냈고 그녀의 휴대폰 화면엔 엄마 반찬 단통 알림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물티슈로 손을 훑고 젖은 손등을 앞치마에 눌러 말렸지요. 정리가 덜 됐다는 게 요양원 상담 브로셔를 말하는 거니?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듯 꺼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살짝 모으고 숟가락을 뒤집어 수증기를 톡톡 털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혹시 몰라 받아둔 거예요. 지금은 저녁 준비가 먼저예요. 반듯한 문장이었고 문장 끝에 얇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제 귓속엔 아까 받은 접수 번호가 잔열처럼 살아있었지요. 10대 32, 10대 34. 미안하다는 말로 덮을 때가 아니다 해수가. 제 손은 이미 서랍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검은 샤프와 노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람을 막은 듯 가볍게 떨었고 저는 글씨를 눌러박았습니다. 내일 밤 21시까지 요양원 상담 및 토지 담보 전말 서면 대면 설명할 것. 쉼표 대신 점을 찍어 숨을 달았습니다. 미이행 시 변호사 동성 내용 증명 발송, 인감 위임 전면 철회 완료, 담보 해지 절차 진행, 녹취 및 서류 증거 보관. 잉크가 종이결을 적시며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덧붙였지요. 은행 접수번호 10대 32, 10대 34, 오늘 날짜. 글씨가 제 숨과 보폭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옆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공기가 아주 얇게 헐다렸습니다. 내 목소리를 종이에 올려라. 저는 한 글자씩 늙은 손에 힘을 실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말라갔지만 펜촉은 한 번도 떨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에 둥근 자석 2개를 떼어 메모 위에 딱 박았습니다. 그 소리에 주방의 숨이 순간 멈추더니 조용한 삐걱임이 천장 모서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반쯤 열린 입을 다물며 어머님, 그건 좀 하고 말끝을 집게처럼 오므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한 번 끄덕이고 젖은 행주를 단정히 접어 싱크대 한켠에 올렸지요. 가스불을 낮추고 손잡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잠갔습니다. 냉장고의 백색 불빛이 메모의 검은 획을 선명하게 드러냈고 그 아래 제 등이 곧게 섰습니다. 오늘은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 안쪽 주머니의 폰이 미약하게 진동했고 아이들의 방에서 교과서 넘기는 바스락이 멀리 났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내일 밤 9시까지 설명 없으면 법적 조치라는 메모를 붙여두고 불을 껐습니다. 퇴근에 들어온 아들이 제 붉어진 눈을 보자 잠시 멈춰섰습니다. 키가 덜 풀린 신발에서 먼지가 흘렀고 현관등이 노랗게 그의 어깨를 씻었습니다. 저는 불어 가벼운 숨을 한 번 고르고 식탁 가운데를 빈자리처럼 치웠지요. 냄비에서 더 이상 김이 오르지 않았고 메모가 붙은 냉장고 문은 희미한 백색 소음을 냈습니다. 앉아라. 제 손등에 핏줄이 얇게 솟아올라 종이 가장자리를 얌전히 눌렀습니다. 흰 봉투에서 사본을 꺼내 차례로 포개고 휴대폰을 그 옆에 뒤집어 놓았지요. 밥부터가 아니라 순서부터다. 제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아들은 넥타이를 느슨히 풀며 시선을 내 눈높이에 맞췄고 잔기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오늘은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 마음속 걸쇠를 안쪽에서 걸며 저는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 종이들 네가 모를 리 없는 내 이름들이야. 저는 통화 녹음과 접수 문자를 차례로 들려주며 담보 해지와 동의 철회까지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스피커에서 은행 고객센터입니다 하는 건조한 목소리가 또렷이 흘렀고 제 음성이 뒤따랐지요. 토지 담보 제공 동의 철회 접수해 주세요. 본인 확인은 지금 하겠습니다. 삐소리 뒤로 접수 번호가 또박또박 불렸습니다. 10시 32분, 10시 34분. 휴대폰 화면엔 파란 말풍선이 2개, 접수 완료가 뜨고 진동이 짧게 몸 안쪽을 건드렸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인감 변경도 끝냈다. 위임장 전부 취소했고. 인주 냄새가 여전히 손끝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젖히며 천장을 본 순간 저는 서류의 빨간 도장자리를 손끝으로 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내 도장은 새로 났다. 복사본은 이 집에, 원본은 내 손에. 제 말은 칼날이 아니라 자였습니다. 어디까지가 선인지 지금부터 그었습니다. 아들이 이마를 감싸주며 미안해 엄마 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냈지만 저는 내 존엄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숨이 거칠게 새고 식탁 유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종이컵 뚜껑을 바르게 돌려 끼우고 허리를 곧게 세웠지요. 미안하단 말은 나중에 장부 맨 끝칸에 적어라. 오늘은 앞장부터 보자. 제 아내 말들이 오랜 굴곡을 지나 매끈해졌습니다.
내 자리는 밥상 의자 하나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내 숨 들어가는 시간표, 그 둘이 내 자리다. 들꽃이 꽂힌 작은 병이 부엌 불빛을 받아 흔들렸고 저는 그 꽃줄기를 한번 쓸었습니다. 여기까지 밀려왔으니 이제 물러서지 마라. 저는 아이의 아버지인 그에게, 내 아들인 그에게 또박또박 말했지요. 가족이면 먼저 묻고 함께 적는다. 내 이름을 먼저 쓰지 마라. 이제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판단하겠다고 선을 긋고 대화의 주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내일 오전 변호사 동석으로 담보해지 확인서 받아온다. 오늘 밤 안에 채무 전모표로 정리해서 내게 보낸다. 집안에서 내가 손얹을 구역과 시간, 문서로 합의한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를 열었고 엄지손가락이 서둘러 약속창을 눌렀습니다. 지금 예약해, 문자 복사해 내 폰으로도 보내. 저는 메모장에 새 항목을 만들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한 톤 낮아지고 냉장고 위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제 편을 들었습니다. 손주방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바람처럼 스치자 저는 마지막 줄을 또렷하게 붙였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저는 오늘부로 내 인감은 네 손에서 떠났다고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요양원 예약 문자와 캘린더 화면을 그대로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 실리콘 케이스가 손에 끈적하게 닿았고 화면 밝기가 확 올라 제 눈동자에 차가운 빛이 박혔지요. 메시지 열어봐. 제 손끝이 유리 표면을 살짝 받쳐주었고 그녀의 엄지가 망설이다가 파란 말풍선을 눌렀습니다. 상담 예약 확정, 토 14시, 보호자 동반. 글자 사이사이로 제 숨이 갈라졌지만 저는 음절을 눌러 읽었습니다. 알림 기록도.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니 진동이 한 번 울리고 지난주 고정 알림이 회색으로 줄지어 섰습니다. 캘린더는 월간 화면에 작은 별 표시가 박혀 있었고 공유 아이콘이 은색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혹시 몰라서 그녀가 낮게 말끝을 감췄고 저는 귓불이 뜨거워지는 걸 손바닥으로 식혔지요. 혹시라는 말이 배신의 포장지라는 걸 지금에서야 또박또박 뜯었습니다. 지우려던 흔적들까지 확인하고 저는 그 휴대폰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채무 전면 공개와 모든 계약 공동 서명 원칙, 인감 보관권 회수를 적은 종이를 테이블 한가운데 펼쳤습니다. 두꺼운 유선지에 줄 3칸을 그어 제목을 올렸고 잉크 냄새가 미세하게 코끝을 찔렀지요. 첫째, 채무 전모, 원금, 이자, 보증, 연체, 숨은 구석 없이 표로. 저는 펜촉을 톡톡 치며 아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목젖이 한번 끌적이고 메모 앱을 열어 숫자를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공동 서명. 내 이름이 들어가는 어떤 계약도 내 앞에서 내 볼펜으로. 유리 위 펜이 긁히는 소리가 침묵을 가볍게 깨트렸습니다. 셋째, 인감 보관권 회수, 복사, 사진, 스캔, 전부 금지, 열쇠는 내 주머니. 종이 위 제 필체가 뼈처럼 단단히 박혔습니다. 칼이 아니라 자다, 선을 긋는 도구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대며 저는 종이를 아들 쪽으로 밀었고 그가 숨을 갈아 마셨지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이름을 먼저 쓰는 일은 오늘로 단절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부엌, 손주 돌봄, 방문 일정에서 제 손이 얹힐 범위를 항목별로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김을 빼고 싱크대 가장자리에 포스트잇을 길게 늘어놨지요. 부엌, 첫 장에 적었습니다. 냉장고 상단 반찬 칸은 제 구역, 라벨은 날짜와 이름, 새벽 조리는 가능하되 소음 타임은 6시 이후. 국자 금속 소리가 짧게 울리자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손주, 둘째 장엔 화목 숙제지도, 저녁 7시까지 체온 체크와 알러지 목록은 냉장고 자석 및. 아이들 방에서 크레파스 냉새가 바람 타고 나와 마음을 누그러뜨렸지요. 방문, 셋째 장엔 격월 이플, 게스트룸 침구 기준, 비상키 사용 규칙, 외출 비밀번호는 상시 공유가 아니라 방문 기간에만. 나는 도우미가 아니라 식구랴. 내 손이 닿는 자리엔 내 숨도 있어야 해. 제 말끝이 마른 된장 냄새처럼 깊게 스며들기를 저는 눈을 맞추며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고개 끄덕임을 확인하고 동의 문구 아래에 각자 서명할 시각을 바로 정했습니다. 아들은 캘린더 새 일정을 열고 채무 전모 공유 22시 PDF 발송이라 입력해 제 번호를 초대했지요. 띵 하고 내 휴대폰이 떨리며 초대장이 들어왔고 저는 변호사 동석 내일 0930을 소리내어 읽고 알림을 고정했습니다. 며느리는 메모장에 부엌 라벨 준비, 알레르기표 정리, 가열기 소음 수칙 출력이라고 적고 프린터 잉크 상태를 확인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종이 아래쪽에 짧은 문장을 더했습니다. 본 합의는 가족 간 존엄과 경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선이며 위반 시 효력 재검토. 펜 끝이 점을 찍는 소리가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들꽃이 꽂힌 작은 병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꽃잎 하나가 유리벽을 따라 미끄러졌지요. 저는 이 집에선 환대가 아니라 제자리, 그 선을 문서로 지킨다고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며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가족 단톡방과 회사 게시판에 채무 내역과 정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연달아 떨리며 파란 알림줄이 쌓였지요. 그는 현관 앞 세차된 차의 번호판을 거울처럼 닦아 사진을 찍고 스티커 자국을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이건 바로 올려, 주행거리, 사고 이력, 솔직하게.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중고차 앱 화면에 흰 글자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주식 앱에선 파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짧은 비프음이 났고 제 혀끝엔 미지근한 보리차 맛이 맴돌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친 그는 유입, 유출, 상환세를 색으로 구분했고 잉크젯 프린터가 얇게 옵니다.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숫자의 골격을 확인했지요. 숨김은 없다. 네 이름으로. 제가 마지막 줄을 가리키자 그는 조용히 응, 내 책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인사팀 문 앞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가방끈을 쥐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개월 30% 감봉, 보직 조정, 교육 이수. 인사팀 직원의 말이 유리벽을 타고 훅 스쳤지요. 제 무릎뼈가 서로 부딪히며 딱 소리를 냈고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1, 2, 3. 이건 벌이 아니라 네가 다시 서는 가격이다. 제가 제 마음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은 결제선이 찍힌 종이를 들고 나왔고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엄마, 도장 찍었어. 그의 엄지가 잉크에 살짝 물들어 있었고 숨이 반박자 느리게 들어왔지요. 저는 종이의 하단 작은 글씨까지 읽었습니다. 재발 시 인사위원회 회부. 그 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이 숫자들을 집까지 가져가 식탁 위에 올려. 그는 고개를 숙여 알았어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는 전화기 옆에 수첩을 펴두고 있었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시설 이름을 하나씩 적고 옆에 취소 완료 동그라미를 그렸지요. 스피커폰 너머로 낯선 상담원의 친절한 음색이 들렸습니다.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가족 합의에 따른 전면 취소입니다. 동의서 없이 어떠한 예약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프린터가 덜컥거리며 사유서가 뽑혀나왔고 잉크 냄새가 묵직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각 시설 메일로 PDF를 보내고 도착 확인 메일을 캡처해 제 카톡으로 전송했지요. 제 휴대폰에 작은 띵 소리가 연달아 울렸고 저는 화면을 스치며 저장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지우지 말고 남겨. 제가 말하자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떨려 A4 모서리가 팔뚝을 스쳤고 하얀 자국이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들꽃이 꽂힌 작은 병을 살짝 옆으로 밀고 서류 더미를 펼쳤습니다. 채무 공개 캡처, 촬영 매물 등록 확인, 주식 해결 내역, 감봉 동의서 사본, 요양원 취소 확인증들. 파일 이름을 날짜 언더바 항목 증빙으로 맞추고 합의서 뒤에 붙일 첨부 목록을 번호로 정리했죠. 스테이플러가 착 하고 종이에 척추를 꿰맸고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변호사 미팅 폴더는 파란색으로, 저는 색인 탭을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영수증을 한 장씩 내밀었고 며느리는 라벨지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 식지 않은 불씨가 톱밥처럼 부풀다가
종이의 질서에 조금씩 눌렸습니다. 환대가 아니라 자리. 저는 그 말을 다시 속삭이며 마지막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고개 숙여 어머니 죄송했습니다를 끝까지 말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저는 인감보관과 모든 위임을 전면 취소한다는 문서에 제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잉크 냄새가 얇은 종이 섬유에 스며드는 동안 제 손등에 푸른 핏줄이 유리 책상 위 불빛을 받았습니다. 파란 탭을 붙여 정리해온 폴더를 밀어놓고 저는 또박또박 항목을 불렀지요. 부동산, 예금 대출, 통신, 의료, 보험, 기타 일체. 인감은 제 집 금속통, 열쇠는 제 주머니. 변호사는 돋보기를 들어 조문을 고쳤고 사무장의 스테이플러가 착 하고 척추를 박았습니다. 향후 동일 행위 인지 시 즉시 무효, 형식과 장소 불문. 저는 그 문장을 추가하라며 펜끝으로 여백을 툭 쳤습니다. 아들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삼키는 소리를 저는 들은 척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내 손으로만 움직인다. 마음의 줄을 그으며 제 필체로 마지막 획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상 화면에 은행 로고가 떴고 담당자의 마이크가 잡음 섞인 수화기 테스트로 떨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확히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토지 담보 제공 동의, 본인 의사로 철회합니다. 녹취 동의합니다. 모니터 아래 초록불이 깜빡이자 문자 한 통이 띵 하고 들어왔지요. 일회용 인증번호 6자리를 또박또박 불러주며 저는 손바닥의 땀을 치마 주름에 닦았습니다. 아들이 끼어들려 하자 손바닥을 들어 맞고 고개를 조금만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 건, 네 건은 따로. 담당자가 보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초등학교 이름, 혼인연도, 최근 출금액. 저는 한 글자씩 뱉듯 답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굵은 회색 글씨가 떠올랐지요. 동의 철회 접수 완료. 확인증 PDF와 접수번호 문자로 주세요. 제가 덧붙이자 스피커 너머 키보드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캡처 소리가 찰칵하고 나고서야 제 어깨가 한치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잉크와 커피 냄새로 섞였습니다. 저는 채무상환 계획서와 집안 역할 경계 합의서를 조항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상환 계획, 월별 현금 흐름 공개, 매달 마지막 금요일 밤 9시 보고, 이탈 시 즉시 통보. 아들은 네라고 낮게 대꾸했고 며느리는 볼펜을 바로 세워 날짜를 밑줄 쳤지요. 가정 내 부엌 운영 공동결정, 주 2회 메뉴 제한권 재개 있음, 장보기 동행, 냉장고 정리는 합의 후. 제 목소리가 한 번 메었지만 저는 물 한 모금으로 고개를 고정했습니다. 방문, 격얼 체류, 일정은 최소 2주 전 확정, 비상시 연락 순서 명시, 아이들 앞다툼 금지, 갈등은 10분 유예 후 재개. 마지막으로 저는 펜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인감 및 명의 무단 사용 시 형사조치 동의. 방안이 짧게 조용해졌고 며느리가 그래야 다시 배울 수 있어요 하고 숨을 고르며 낭독을 이어갔습니다. 공증인의 도장판이 철퍽하고 종이를 적셨고 붉은 테두리가 제 성을 감싸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식탁 위 작은 꽃병을 살짝 옮겼습니다. 들꽃 줄기에서 풀내가 은근히 번졌고 유리병 밑면이 나뭇결에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파란 서류철의 클립이 제 엄지살을 톡 집어 정신이 또렷해졌지요. 합의서 맨 앞에 오늘 날짜 스티커를 붙이고 옆에 작은 체크리스트를 세웠습니다. 영상통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격월 방문 농번기 고려, 서랍 라벨, 공용 개인, 인감 파우치 위치 내 가방 속 지퍼 포켓. 아들은 현관 열쇠를 제 손바닥에 올렸고 저는 그 차가움을 충분히 느끼고서 열쇠고리에 꽂았습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모서리야. 손 닿는데 박아야 안 잊어. 제가 중얼대며 문 쪽 달력을 넘겨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공증도장을 받은 합의서가 식탁에 작은 들꽃 옆에 세워졌고 그 꽃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약속한 주말, 저는 밭에서 딴 고추를 들고 영상통화로 손주에게 색을 가르쳤습니다. 전화는 마늘망에 기대 세워두었고 화면 속 아이의 눈동자가 빨강을 따라 동그랗게 커졌지요. 이건 불, 이건 수박씨 색. 아이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치자 제 손끝에 매운 향이 스며나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같은 빨강이라도 막 익은 건 물기가 많고 말릴수록 진해져.
제가 고춧꼬리를 비틀어 씨알을 보여주니 하얀 씨가 햇빛에 반짝였고 멀리서 도로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흙가루를 치마에 털며 물었지요. 오늘 너는 뭐가 제일 좋았니? 학교 급식에 호박죽, 근데 엄마는 덜 달대. 아이가 웃자 제 귀에 화면 속 살림소리가 달그락 묻어들었습니다. 우린 지금 서로의 하루를 채우고 있구나. 달력칸에 작은 전표가 떠올랐고 저는 모서리의 노트에 체크 표시를 하나 더 그었습니다. 고추줄기에서 새순 냄새가 올라오고 타이머의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격월 방문날,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맞추고 파란 서류철을 먼저 꺼냈습니다. 식탁 위 합의서가 투명 파일에 곧게 누워 있었고 볼펜이 제 엄지에 딸깍 소리를 남겼지요. 도착 알림 전송, 현관 열쇠 확인, 영상통화 유지, 보고서 수령. 제가 항목을 읽을 때마다 체크박스에 작은 사과청이 검게 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물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꽃도 같이 놓을까요? 저는 밭에서 꺾어온 노란 코스모스를 유리병에 꽂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며 잔풀이 스치며 내는 가벼운 삭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은 눈에 보여야 잊지 않아. 제가 병을 식탁 정중앙으로 밀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 파일을 엽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알알이 박혀 있었고 저는 이번 달도 숨기지 않았다는 촉을 손끝에서 느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아이 그림이 자석 아래 흔들렸고 제 방문 일정표가 그 옆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긴 건 그날 저녁이었지요. 냉장고 윗칸 개인 라벨 아래 있던 제 장독다기가 공용 칸으로 밀려와 있었고 국물은 약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제 목젖이 순간 말라붙었지만 저는 컵물을 한 모금 삼키고 식탁으로 합의서를 가져왔습니다. 10분 이후에 제가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자 며느리가 숨을 고르며 서랍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칸을 바꿨네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사진 찍고 옮길게요. 아들이 옆에서 알림장처럼 메모를 적었고 저는 공용 개인 라벨 테이프를 다시 붙이며 말했습니다. 국은 내가 챙길게. 남은 건 내 그릇에. 문 앞 초인종이 울려 택배가 왔고 수령 전 연락, 조항을 떠올린 아들이 저를 쳐다보다가 먼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우리는 선을 한 줄 더 진하게 그었고 숨이 풀린 자리로 따뜻한 김이 슬며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문서가 내 방패다. 제 마음이 고요히 정리됐습니다.